안녕하세요. 허영구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케이스들을 모으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학동 정복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탄, 2탄, 3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고난도 케이스를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멤브레인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안에 뼈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참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또는 우리 사이노사이티스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이제 부끄러운 케이스를 좀 이렇게 내놓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소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CMI fixation, 그래서 fixation classification in the sinus area, 그래서 클래스 1, 2, 3, 4를 얘기했고, 클래스 3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거고요. 크리스탈로 멤브레인을 들어올리고 뼈 이식을 하는 이런 케이스를 지금 이제 오늘 이거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는 클래스 4까지 가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제가 CMI fixation 개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사이너스에서 나왔고, 이게 A가 아니로 I라는 것은 이 inferior cortical wall bone에 우리가 고정을 얻는 의미에서 CMI라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개념까지 이제 확립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중에서는 클래스 2를 가급적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CMI 픽세이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CMI에서 고정을 다 얻는 경우를 CMI 픽세이션, 그 다음에 이런 I 부분을 고정을 얻지 못하고 CM 부분만 얻는 경우를 CM 픽세이션, 그리고 이렇게 C, 크리스탈 코로널 부위에서 고정을 얻으면은 우리가 C 픽세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꼭 굳이 상하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MI fixation, 여기도 C가 고정 얻지 못했으니까 MI, 이런 전체 부서도 C를 빼고 MI fixation,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발치하고 나서 우리가 에이펙스 고정 얻을 때 우리가 I fixation이라는 말을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계속 클래스 3 케이스인데요. 몇 개 보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지금 15번인데 15번도 역시 이렇게 지금 사이너스에 걸려 있고 이렇게 septum이 존재하는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잔존골이 9mm 정도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게 되면은, 발치를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 픽세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S리머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속도는 우리가 1200rpm 이상, 고속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0rpm을 두고, 안전한 길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존골보다 1mm 짧은 길이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이너스 내로 들어갈 때까지 1mm씩 전진하면서 계속 딜링을 해나간다. 스타퍼를 쓰지 않으면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1mm마다 계속 이제 사이너스가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열렸으면 그때 우리가 한번 코로 이렇게 불어봐서 바람이 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멤브레인이 이제 뚫린 거고, 그럴 때는 클래스 2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뼈를 넣지 않고 하는 방법. 지금은 이제 멤브레인이 인텍트하기 때문에 뼈를 서서히 집어넣고 있죠. 여기 septum 부분에 레테럴 월 쪽에 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경우는 뼈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리머의 정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septum 부위나 이 레테럴 월 쪽에 과감히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뼈 이식을 할 수 있고 고정을 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inferior coracal wall에서 고정 얻는 거죠. 그래서 eye fixation이죠. 의외로 뭐 이런 경우 저희가 이미디얼 로딩은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non-submerged approach만 해도 잘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지금 30N 얻고 있고요. 30에서 조금 더 진행을 시키면 뭐 35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통 한 이제 20 정도 이상 얻으면 뭐 만족할 만 하고요. 뭐 굳이 뭐 40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20만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뼈를 채워놓고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를 채워놓고 저런 경우에 굳이 여기다가 뭐 슈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아주 충분히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클래스 3 케이스에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다. 잘된 경우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금침 많이 하죠.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게. 자, 이게 2014년 케이스네요. 2014년에 넘버 16, 17번이 이제 탈이 나가지고 발치를 했는데, 보시면은 뭐 굉장히 페리온탈 디지즈가 있어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딜레이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라고,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제 깨끗하게 염증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겠습니다. 뼈 이식을 하더라도. 물론 뭐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클렌징을 충분히 하고서 여기에 뼈를 채워넣으면 이제 한 3, 4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고요. 딜레이드 이미디엇이라는 건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 소프티슈가 힐링이 되는 거죠. 소프티슈 힐링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이제 염증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16번 부위가 약간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약간 개통이 된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어봤더니 뭐 주변이 많이 파기가 돼 있고 이제 그쪽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지금 그 사이너스 쪽은 뚫려 있는 상태이고요. 확인해 본 결과 멤브레인도 뚫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얼마나 이제 오픈되어 있는가에 봐서 이제 저런 멤브레인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박리를 약간 이렇게 하고요. 박리를 하고서 지금 박리가 지금 약간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멤브라 테이프 또는 뭐 콜라 테이프 이런 그 스폰저스 콜라겐 멤브레인을 뭐 값도 싸니까 이런 걸 좀 잘라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멤브레인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이너스 그 멤브레인 얇아진 막이라든지 아니면 뚫려진 막을 약간 커버하면서 그 다음에 뼈를 살살살 집어넣는다. 지금 여기 알로플라스트 합성고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집어넣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또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그러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뭐 심는 거죠. 뭐 한 10N만 얻어도 뭐 저런 임플란트는 이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0N만 얻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고정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디펙트 부분은 옆쪽에 있는 이제 본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본들을 이렇게 우리가 본 론저로 이렇게 따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채워 넣게 되면 되죠. 뭐 이런 경우에 뭐 콜라겐 멤브레인도 덮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경우는 굳이 뭐 멤브레인을 덮지 않아도 되고요. 서브멀지 시킬까 했다가 이런 좀 넌 서브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넌 서브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10뉴턴에서 15뉴턴만 이상만 되면 주로 이렇게 저는 넌 서브멀지 하고요. 혹시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후에, 그러니까 흔들리면 바로 빼내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심습니다. 우리 6개월 후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그것처럼 난감할 데가 없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나서 이게 솔리드하면 뭐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가슴을 졸이지 않고 주로 이렇게 넌서멀지드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변의 뼈를 이렇게 좀 멤브레인이 약간 엎쳐져 있는 거를 박리하면서 뼈까지 집어넣고 들어 올렸죠. 반대쪽에도 약간의 뼈를 조금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차팅을 이렇게 하는데, 임플란트 사이트, 그 다음에 타입, 본 덴시티는 뭐 16번에 D330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제 CMI에서의 본 덴시티를 의미하고, 이 제로는 뭐냐면 뼈가 굉장히 단단한 걸 제로라고 하지 않고, 제로는 그냥 컨택이 안 된 거를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CM 픽세이션이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17번은 332, D332 이거는 그러면서 뼈 이식을 했으니까 클래스 3죠. 여기도 클래스 3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죠. D332 그럼 본 덴시티를 그냥 자기가 느낌대로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테빌리티가 얼마인지 이렇게 적고요. 16번에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됐고, 위에 멤브레 테이프를 덮었고, 그죠? 덮었고, 여기 뼈 이식을 했고, 주변에 뼈 이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런 게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보철이 끝난 케이스고, 뭐 아주 잘 유지가 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뼈 이식을 한 그런 부위인데, 뼈가 아주 인택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돼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사이너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있는데요. 이거 좀 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케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70세 된 여성입니다. 양쪽에 이제 미싱된 상악 쪽에 미싱된 케이스로서 10번 때는 3, 4, 5, 6, 7 그 다음에 20번 때 6, 7번이 미싱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노멀한 케이스고, 엑스레이 봤을 때도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뭐 시간 좀 먹기를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바로 가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양쪽에 준비하고 했던 케이스인데, 물론 뭐 쉬운 케이스는 아니죠.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septum도 막 존재하고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요, 울퉁불퉁하죠. 반대쪽도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데 이게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제 클래스 4로 갈 거냐, 3로 갈 거냐 해서, 그냥 편하게 클래스 3로 그냥 생각하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이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플래닝을 했고요. 플래닝을 해서, 이렇게 4개를 심는 경우고, 요게 14번, 15번, 16번 건너뛰고 17번에 septum 쪽에다가 심는 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15번도 이 정도면 뭐 뼈가 이제 고정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크리스탈로 가보자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이제 여기서 뭐 길이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뼈를 더 얼마나 넣을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뼈가 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뼈이식을 동반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 바로가이드 시트에, 이제 그 면에다가 쓰게끔 돼 있는 봉투에 이제 쓰는데, 13번에 4.0에 13을 싣고, 그 다음에 잔존골이 15번에는 3.65, 그 다음에 17번에는 2.9, 26번 잔존골 이렇게 다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가 않죠. 그래서 적어 놓고 이제 바로가이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구간 내, 그래서 이제 뭐 양쪽을 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한 번에 다 해야지 이제 이러고 이제 들어갔던 케이스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뭐냐면 우리가 펀칭이 있는데, 우리가 가이드를 쓰게 되면은, 펀칭을 하고서 그 다음에 가이드 빼고 다시 이걸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바로가이드 키트에 있는 이 펀칭은 소프티슈로 이렇게, 다 갈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이드를 벗겨내고 다시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드릴링을 하고서 임플란트는 앞쪽에 13번, 14번에 임플란트가 심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뼈 이식을 하고서 이 부분은 이제 수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쪽에, 이쪽에 이제 임플란트 심어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뼈 이식을,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S리머로 뚫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뼈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경우인데, 결국에 이제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데요. 뭐 그냥 잘 올라가겠지 하고서 그냥 막 밀어넣다 보게 되면, 이 멤브레인의 이 티크니스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게 그냥 멤브레인이 럽처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타퍼를 끼고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스타퍼를 만들어 드렸지만 이 스타퍼를 이용해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푹푹 집어넣거든요. 푹푹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 그 멤브레인의 텐션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게 없으면 조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이 뼈가 이렇게 좀 주변에 이게 좀 멤브레인 속에 들어 있는지 이게 느껴질 텐데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저런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쿠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멤브레인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뼈 이식할 건지 약을 결정해 놓고 집어넣을 때 이거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이거를 좀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안에 그 프레셔를 느끼지 못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원숭이도 남에 떨어진다고 제가 넣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뼈가 이렇게 잘 들어가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들어가면 멤브레인이 좀 많이 올라갔구나 그러고 막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이너스 내로 허당에다 막 집어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이게 참 난감한 경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이너스 들어간 저 뼈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저게 이제 상악동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퍼스가 나오고 난리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는 경우가 라테랄로 여는 경우죠. 그래서 클래스 4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뼈를 넣기 전에 멤브레인이 터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그냥 클래스 4로 가요. 라테랄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런데 뼈가 저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저런 경우에는 아예 클래스 4, 아예 4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반대쪽에 지금 17번에는 뼈가 잘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갔고요. 근데 그 위로 지금 뼈가 또 덮여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뼈가 저 뒤쪽으로 가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놈의 뼈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걱정인데요. 저런 경우에 레테랄을 열어가지고 이쪽의 뼈를 최대한 박리를 시켜서 저 위에 있는 뼈도 이렇게 좀 제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왜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이제 황당하고 이제 당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사진이고 뭐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테랄을 열고요. 열고 박리를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이게요 멤브레인이 없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멤브레인이 너무나 얇거나 그냥 건드리면 터지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은 경우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경우에는 석션을 들이대고 저 뒤쪽에 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뼈를 이렇게 뿌뿌뿌 이게 다 석션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그냥 석션이 절대 안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연구한 건데요. 뭐 이런 경우 많지 않으니까 그냥 코를 놔두고 하게 되면 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석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걸 막고 석션을 들이대면 여기다 들이대가지고 이제 들이대면은 응압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뼈를 갖다가 이제 석션할 수가 있는데 뭐 저도 지금 뭐 그런 거고 뭐고 좀 잘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들이대고 석션을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놔두고 이제 위에 뼈가 멤브레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멤브레인 테이프를 좀 크게 해가지고 밀어놓고 최대한 그 돔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뼈를 채웠죠. 이게 이제 주로 DM본을 많이 쓰죠. DM본 쓰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요. 물론 이게 걱정이 되시면 못 심겠죠. 그리고 그냥 덮고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심었고요. 자, 여기 지금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위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을 밑에다가 뼈를 채우고 이렇게 눌러요. 눌러주고 임플란트 심었죠. 눌러주고 위에 그 멤브레인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가볼까요? 이거죠. 요 멤브레인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멤브레인을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면서 그게 이제 멤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놔두고요. 제가 이제 그 SLA 안에 있는 CL리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뚜껑을 다시 위에다가 덮어서 그냥 이렇게 슈처를 한 거죠. 자, 이제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뭐 사이너사이티스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서 저 뒤쪽으로, 여기 좀 뼈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죠? 이렇게 넣었고, 저 위쪽에는 이제 아직까지, 사이너스 내에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공간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게 지금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쪽에는 내가 지금 뼈를 넣은 부분이고 처음엔 어떤 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저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왜 칼포어라든가 DM본 같은 이렇게 합성고를 쓰느냐, HA라든가 베타 TCP 같은 걸 쓰느냐 하면 이게 이 사이너스 내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내로 들어간다 해도 그게 그냥 이렇게 다 해서 오리피스로 나오고 그냥 흡수되면서 없어지지 그게 그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우를 크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합성고를 많이 쓰고 결과는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환자한테 말은 못하고 혹시 뭐 이게 좀 입으로 뭔가 가루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약을 어그멘틴 한 11분 정도 주고서 일주일 후에 내원을 시키죠. 혹시 뭐
코에서 무슨 냄새가 나거나 물이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면은 바로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는 2주 동안 오질 않으셨어요. 네, 오지 않으셨고 2주 후에 왔을 때 힐링이 깨끗하게 됐고 제가 물어봤어요. 증상이 있냐?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콧물이 나오냐? 없다. 냄새가 나냐? 전혀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반대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럽처가 됐을까? 왜 멤브레인이 왜 없지? 보통 이 여름에 멤브레인이 쭉 열려가지고 보이는데 왜 멤브레인이 없지? 그래서 CT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 멤브레인 티크니스 좀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면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요게 이 소프트 티슈예요. 소프트 티슈가 보인다는 거예요. CT상에. 아예 까만 부분은 이제 제로고, 그냥 빈 공간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소프트 티슈인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의 여기 보이죠? 저게 지금 멤브레인의 티크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멤브레인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경우는 아주 얇게 있거나 없거나 정말 얇게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멤브레인이 보이지 않고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도 좀 보이고요. 저런 부분에 의해서 그 얇은 멤브레인이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는 멤브레인이 띡하죠. 다 보이죠. 보시면 여기도 멤브레인이 이렇게 띡하게 보입니다. 자, 너무 두꺼워도 올리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는 멤브레인이 있구나. 저런 경우 이렇게 잘 이렇게 터지진 않습니다. 이 반대쪽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띡한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일 때 이제 멤브레인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저희가 이제 조심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멤브레인이 이렇게 너무 이건 좀 두꺼운 부분입니다만은 여긴 두껍구나. 이런 것도 이게 좀 감을 잡고서 들어가는 거, CT를 찍어 주시는 게 좋은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아까 터진 케이스죠. septum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지금 쪽도 보면은, 이렇게 멤브레인이 이렇게 아주 얇게 있어 보이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오늘 굉장히 띵한 본이었구나, 멤브레인이었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고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뼈가 아주 잘 올라가죠. 보시면 이렇게 뼈가 잘 올라갈 수 있는데, CT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안심, 환자가 괜찮았으니까, 오케이. 그리고는 그날 바로 그 다음 반대쪽을 했습니다. 반대쪽,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리치는 얼굴 다 좋은데, 역시 엑스레이 보게 되면, 잔종근은 한 4, 5mm 정도 남아있고, 이런 약간, 이레귤라리티가 있고요. 이 상태로는 잘 모르죠. 멤브레인을 한번 그 CT를 봐야지 되니까, CT를 보니까, 26번 쪽에, 이런 이레귤라리티가 있고요. 약간의 멤브레인이 보이고, 여기는 약간 멤브레인이 좀 두꺼워 보이고, 여기는, 약간 좀 울퉁불퉁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한쪽에는 멤브레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레귤라리티가 있고, 그 다음 septum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지만 멤브레인이 얇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압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뼈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수압을 이용해서 올리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보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요. 지금 이 경우도 저 반대쪽에 지금, 가이드를 이용해서, 바로가드를 이용해서 지금 펀칭을 하고 있고요. 펀칭을 하고, 이제 똑같이, 우리 이제, 사이너스 키트가 있죠.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가 있는데, 좀 보시면은 이렇게, 펀칭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거기 물구멍도 존재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본 트리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본을 평평하게 만드는, 지금 소프티슈를 완전히 다 제거 안 된 경우에는 저렇게 약간 저항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티슈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보시면 소프티슈가 완전히 제거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티슈 펀치와 트리머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니셜 드릴링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사이너스 드릴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니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이너스 바로가이드 키트가 있죠. 여기 잔정거리 만약에 4mm다 그러면 4mm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S리머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게 똑같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CT를 알고 그 높이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긴 거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지금 사이너스 월이 뚫렸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만약에 월이 본으로 그냥 다 차 있으면 한 번 더 1mm 정도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이제 약간 뚫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이너스 월이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지금 사이너스 키트에 있는 이 아쿠아 프레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박리를 그러면 얼마 할 거냐? 아까 내가 5mm 올릴 거면 0.5cc에서 맥시멈 1cc까지 이상을 넣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2cc 정도에 시작을 해서 천천히 조금씩 이제 넣어보면 이제 이게 프레셔가 느껴질 수가 있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끼면서 한 0.3 정도 들어갔고, 0.4, 5 정도 들어갔어요. 네, 조금 올려서 지금 0.5 정도까지 이렇게 0.5cc까지 물을 넣어서 한 5mm만 나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멤브레인도 얇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멤브레인이 안 찢어진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레이션 할 때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스피레이션 할 때 내가 0.5를 넣었으면 0.5만 빼야 돼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막 약간 더 빼는 경우가 있는데, 뭐 됐네요. 지금 거의 뭐 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막 아스피레이션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고, 이제 반대쪽에도 지금 S리머로 똑같이, GS 드릴하고 GS 리머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 월을 확인하고 뚫리지 않았으면 이제 S리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상에서 만약에 5mm면 그냥 5mm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지금 뚫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프레셔를 넣어야 되는데, 모터를 넣어야 되는데, 한쪽을 이미 박리를 했으면 반대쪽을 넣는 순간에 이쪽으로 물이 나와버립니다. 27번 할 때 26번으로 물이 나와서 바꾸세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막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저기를 막는 뭔가 좀 만들어 달라고 또 할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간 갱이가 없으면 호미로라도 막아야 되니까.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한 뭐 0.5에서 한 7mm 정도 올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양을 결정해서 많이 집어넣으시면은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한 0.5에서 한 0.67 정도 이상으로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조금씩 넣고. 근데 이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넣어야겠죠. 이게 아스피레이션을 좀 해야 되는 하고요. 아스피레이션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공간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멤브레인이 얇을 때는 아스피레이션에 의해서도 멤브레인이 럽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만져보니까 멤브레인이 느껴졌고, 원하는 깊이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보통은 큰 일이 없는 한 이 물을 수압을 이용해서 넣는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그렇게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쪽에도 지금 조금 더 넣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우리가 블라인드 테크닉이니까 이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안쪽에 멤브레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느껴보는 건데 이거를 전혀 못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발살바 테크닉 이용해가지고 한번 코로 한번 바람을 불어봐라. 이렇게 해서 물이 뭐 새거나 바람이 새면 이제는 클래스 4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뼈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해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뼈가 막 한없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멤브레인이 터졌거나 아니면 멤브레인이 뭐 워낙 많이 리프트 돼가지고 정리돼서 뼈가 막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인데 이거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26번에 뼈를 넣다가 0.5 정도 넣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프레셔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분명히 수압으로 했으니까 멤브레인이 터지겠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뼈를 좀 더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뼈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지난번에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어봤습니다. 앞불사. 여기 지금 뼈가 잘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여기 뭔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여기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중간에 어느 정도 한 0.5씩 들어가가지고 다 찼는데 이게 더는 거예요. 멤브레인이 너무나 얇아서 그게 럽처가 되면서 또 이제 뼈가 새나간 거죠. 이런 경우가 이 크레스트 어프로치에서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27번은 지금 뼈가 잘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사진을 찍기나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터진 걸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뼈가 좀 그래도 다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새 나갔기 때문에 또 제가 썼던 뼈가 역시 이제 DM본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이면 이제 좀 기다려보는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알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간 거 뭐 끝까지 임플란트 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해결하자 라는 거였고, IT3 액티브를 식립을 하고요. 이 이제 바로 가이드 쓰게 되면 정확하게 깊이를 뭐 방향뿐만 아니라 깊이까지 정확히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눈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옵셋이 9mm, 뭐 10.5, 10mm 이럴 때 이제 그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이유가 뭐 IT는 1.8 칼라가 있고 2.8 칼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눈금을 우리가 맨 아래 눈금은 9mm, 두 번째 눈금은 10.5, 세 번째가 12 옵셋인데 거기에 아래 눈금은 뭐 2.8, 위에 눈금은 1.8 이런 게 다 있어요. 좀 복잡하죠? 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뭐 고정을 좀 이제 얻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쓰게 되면 저런 게 굉장히 장점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뼈가 보이고 힐링이 연결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원 스테이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바로 임플란트를 빼고 뭐 조치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원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항상 이제 우선 스테빌리티가 이제 인서션 토크가 뭐 30이건 40이건 나옵니다만은 애니책의 그 IST 밸류를 먼저 우리가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뭐 2주, 4주, 6주에 스테빌리티의 그 변화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한번 체크하고 있는 거죠. 뭐 2초밖에 안 걸리니까 6번 딱딱딱 때리면 바로 수치가 나옵니다. 80이 나오네요. 두 번째 그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6번을 치고 75가 나왔는데요.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똑같이 75가 나오네요. 굉장히 정교하고 지금 아까 제가 비닐을 씌운 걸 봤는데 그 비닐이 일회용이죠. 그거 끼고서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소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된 비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간 좀 창피하지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겠습니까? 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물론 그래도 또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여기 부분은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사이너스에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절로 없어져 주면 좋고 이제 만약에 사이너사이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뭐 이 모습 지금 여기 보시면은 뼈가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한쪽이 터져가지고 그쪽으로 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안으로. 반대쪽은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그 멤브레인 두께, 아까 이 환자의 멤브레인이 굉장히 얇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지금 뭐 과관이죠. 뭐 뼈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근데 이것도 지금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4주, 2주가 지났을 때 모습인데 지금 여기 있던 이 뼈들은 다 없어졌어요. 반대쪽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 환자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럭키한 경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틴 멤브레인이나 이레귤러한 플로어를 조심해라 라는 거고, 멤브레인이 아주 없는 경우는 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걸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이먼스카트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를 말씀을 드리는 다음 한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강의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